네, 단답형 27번입니다. 자, 역률 우리 지금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에 관한 내용들 쭉 알아봤어요. 뭐, 콘덴서를 달아야 역률을 개선한다.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는데 무효 전력보다 높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알아봤죠.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 이거를 개폐를 제어하는 방식을 어떤 요소로 제어를 하는지 그거를 쓰라고 하는 경우. 네, 보통 네 가지 이렇게 쓰라고 하면 네. 자, 먼저 이거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것들 중에 자, 우리 요렇게 지금 피상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만큼 써요. 그래서 유효분 여기가 무효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를 제어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부하가 일정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흔히 쓰이는 그 3대 4대 5 법칙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왕이면 이렇게 가야지 경제적인 거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 3대 4대 5 그리고 2대 루트 3대 1 1대 루트 3대 1 그리고 또 뭐 있죠? 12대 1대 13인가요? 네, 그 비율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수로 나오는 비율들. 저 루트 3은 정수는 아니네요. 네.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 이 정도는 외워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3대 4대 5가 많이들 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계산하기 편해서 이 방식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3대 4대 5면 보통 여기가 10, 8, 6 이렇게 나오면 보통 3대 4대 5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률이 그래서 보통 0.8, 이쪽이 0.6 이런 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코사인 세타 구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요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계산하기 바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3대 4대 피타고라스 3대 4대 5와 예, 뭐 이거 안 해도 되죠. 3제곱 더하기 4제곱 했더니 5제곱이 5더라. 그래서 3대 4대 5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대로 2배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고 칩시다. 자, 지금 이렇게 부하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하가 일정할까요? 지금 제가 전기실을 딱 갔습니다. 전기실을 딱 가서 봤더니 아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딱 봤어요. 역률 얼마 이렇게 얼마. 자 이게 1시간 뒤에 가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아침하고 저녁이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점심때하고 그러면 저녁하고 똑같을까요? 아이고 저녁 두 번 썼네. 네, 점심. 똑같을까요?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점심때는 사람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엔 사람이 많아요. TV도 보고요. 밥도 해 먹고 요새 인덕션 써 가지고 밥도 전기로 써요. 네. 그리고 애들도 돌아와 가지고 막 불 켜고 저 컴퓨터 켜고 PC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전기 엄청 써요. 자, 부하라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떤 전기 선로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쓸 거야 하고 얘를 딱 꽂으면 얘가 전기를 흘려 보내줘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부하. 예,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 부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쓰지 말라라는 거. 우리 멀티탭을 자, 선로에서 콘센트에서 멀티탭을 쫙 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4구짜리 멀티탭을 싹 썼는데 여기다가 또 멀티탭, 여기다가 또 멀티탭, 여기다 또 멀티탭, 여기다 또 멀티탭 이래 가지고 멀티탭이 몇 개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컴퓨터, PC, 여기는 스마트폰, 여기는 스탠드, 또 뭐 있을까요? 여기는 태블릿, 예, 여기는 TV. 이거를 그냥 쫙쫙 끼워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만약에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개의 선에서 얼마나 많은 과부하가 걸릴 것이며 이때 여기까지 오는 그 우리 선의 단면적 있잖아요. 그 단면적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넘어서게 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피복이 녹으면서 예 다른 거랑 쇼트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녹아 터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하가 일정하냐고요. 계속 변하죠. 자 집에 와서 그냥 이런 거는 이제 과부하라고 보고 과부하 뺀다고 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애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 엄마 더워요." 그래 가지고 더워 가지고 여기다가 선풍기를 틀었어요. 선풍기를 막 틀었습니다. 막 돌아가요. 그래서 선풍기가 부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 24 시간 선풍기 트나요? 그리고 24 시간을 계속 1 단으로 트나요? 처음엔 3 단 틀죠. 막 더우니까. 그러다가 2 단을 줄이고 그다음에 1 단을 줄여요. 변화가 생겼네요, 부하의 변동에. 그죠? 고속으로 돌던 게 저속으로 돌면서 부하 변동이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켜 놓나요? '아 이제 시원해졌다.' 그러면 끄죠. 부하가 떨어졌네요. 변동이 생기죠. 그러면 이 부하가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한다고요.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가 우리 쓸 때 무효 전력보다는 적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얘가 자체가 지금 계속 변하는데 무효 전력이 가만히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삼상 모터를 쓰게 되거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보통 삼성 모터는 펌프나 이쪽에서 쓸 건데 어쨌든 선풍기도 모터잖아요. 모터라면은 분명히 역률이 안 좋아지는 게 발생이 돼요. 전구나 전열 뭐 이런 거는 좀 적겠지만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모터 회전에 의한 것들은 대부분 역률이 안 좋아지는 콘덴서가 코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무효전력이 분명히 변동을 할 건데 계속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 나는 콘덴서 이만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거예요. 콘덴서가 이만한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은 요렇게 됐어. 그리고 요렇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서 얘를 늘 쓴다고 이게 맞냐 이거죠. 만약에 무효분보다 더 커지면요. 안 쓰느니만 못하는 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가 전력용 콘덴서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제어를 해서 개폐를 합니다. 이걸 붙였다 떨어뜨렸다를 한다고요. 항상 콘덴서를 붙여 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기적절하게 맞게 역류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붙였다 떨어뜨렸다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무효분이 많이 커지면 당연히 큰 거 붙여도 되지만 무효분이 작아졌다 그러면 큰 거 붙이면 의미가 없죠. 되려 더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폐를 제어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아 지금은 콘덴서 붙여야 돼. 아 아니야 지금은 콘덴서 떼야 돼.'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하냐고요. 뭘 보고 제어를 하냐고요. 그 요소를 쓰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얘가 뭔가를 검출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제어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변동하는 부하에 대해서 이제 뭘 체크를 해서 제어를 할 거예요. 첫 번째. 그냥 우리 역류를 역률로 그냥 제어를 하는 거. 첫 번째. 왜냐면 PF가 우리는 계속 검출이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그 저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아 이거 PF가 파워 팩터인 거 아시죠? 파워 팩터. 에휴 팩터. 네. 파워, 힘, 역 이거 요소에서 역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PF가 또 있어요. 파워 퓨즈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역률계. 예. 역률계라는 게 있잖아요. 역률계로 이걸 체크를 해서 '아 역률이 지금 심해졌네. 콘덴서 붙여. 아 지금 역률 좀 적다. 아 역률이 괜찮다.' 역률은 이제 그 무효 전력분이잖아요. 그걸로 계산한 거니까. 역률이 1 에 가까우면은 좋은 거고 떨어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떨어져서 안 좋으면은 '역률 안 좋아지는데 콘덴서 붙여. 역률 좋아졌다. 콘덴서 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률에 의한 제어를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네 됐네요. 두 번째. 무효 전력을 갖고도 체크가 됩니다.
무효 전력을 갖고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자, 무효 전력분이 얘가 얼마나 오르락 왔다 갔다 하는지. 왜 그거 있죠. 우리 무효 전력계도 있죠. 예. 요거 왜 있나 싶잖아요. 근데 무효 전력을 체크를 해서 그걸로 콘덴서 개폐를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커진다. 무효 전력이 커진다. 그러면 콘덴서 갖다 붙여. 그리고 이게 좀 줄어든다. 이게 줄어드는데? 부하가 지금 줄어들면서 지금 좀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 붙이겠죠. 떼겠죠. 예. 그런 상황들을 이제 무효 전력으로 제어를 한다. 요 내용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거는 우리 흔히 쓰는 전류와 전압으로 제어를 합니다. 전류로 제어하고요. 네 번째는 전압으로 제어합니다. 자, 우리 전류를 제어한다는 거는 우리 이제 이 선에서 부하를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전기가 소모가 될 건데 우리 전압보다는 P 이꼴 VI 코사인 세타로 들어가면은 뭐 가정 3상으로 보면 가정 3상? 단상? 그래요. 일단은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3상으로 본다고 하면 자 V가 커지거나 자 보통 V보다는 I가 많이 좌우가 되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죠? 집에서 여러 집에서 동시에 쓰면 수압 떨어지죠. 그 화장실에서 동시에 다 샤워한대. 아침에 일제히 출근 시간에 다 샤워한대. 그러면은 수압이 같이 쓰면서 떨어지죠. 수압이. 예. 그게 전압이죠. 예. 여러 군데 부하가 한꺼번에 그냥 막 들어가게 되면 전압에 의해서 저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하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우리 수도꼭지를 트냐 안 트냐에 따라서 물이 흐름이 쫙 나오냐 아니면 적게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게 전류잖아요. 이 두 개의 곱을 갖고 우리가 사실 전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갖고도 제어를 한다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의 제어 방식이에요. 전력용 콘덴서 개폐의 제어 방식. 사실 그 정확하게 그냥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피상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효분이 있고 무효분이 있을 때 자, 요 피상전력 무효 유효분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갖고 검출을 하든지 아니면 얘를 갖고 검출을 하든지 아니면 얘를 갖고 검출을 하든지 그래서 뭔가 하나를 알고 있으면 검출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V하고 I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갖고 검출을 하는 것이고 얘는 무효분을 갖고 검출하는 거고 얘는 역류를 갖고 검출하는 거고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잖아요. PA를 자 우리 세타 P, PR 자 얘를 구하시오 하고 얘하고 얘조도 구할 수 있고요. 얘하고 얘조도 구할 수 있고요. 얘하고 얘조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얘가 이 검출을 하는 방식은 이쪽을 갖고 구할 수도 있고 얘를 갖고 구할 수도 있고 얘를 갖고 구할 수 있는데 얘가 V하고 I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개폐 제어를 그걸로 인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갖다 붙여 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이냐 마냐도 개폐를 자동으로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를 개선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 쉽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신 거고 여기는 항상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제어해서 넣을지 말지를 제어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약간은 조금 깊이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